또 올라왔고요. 네, 제가 다원에서 지금 상상고 입시뿐만 아니라 상상고 내신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따로 자료로 나가진 않았을 거고 조금 그 수업 관련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편하게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원 자사관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2학년 상상고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학생들 또 내신 기간, 기말고사 기간이 또 시작이 돼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합격하게 되면 상상고 들어가서 내신 준비도 할 거고 학교적인 생활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23학년도 입학생들까지는 나와 있고 24학년도부터는 또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아직 뭐 정해진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23학년도 학생들 대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수학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수학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1학년 때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일반 학교랑 마찬가지로 1학기 때 수학 상 학습을 하게 되고요. 2학기 때 수학 하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 조금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2학년 1학기에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수원이랑 수투를 같이 배우게 돼요. 수원이랑 수투를 같이 배우고 2학년 2학기에 넘어가면서 대체로 이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미적분은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일반적인 학교 일반고라고 하면은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기는 한데 실제로 상상고 같은 경우는 확통보다는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 일부는 확통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기하를 고르는 경우들도 많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본인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뭐 미적분 하나 기본적으로 선택하고 뭐 화법 작문이나 언매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뭐 기하나 확통 중에 하나, 영어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듣는 수업을 듣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난 확통을 좋아해. 근데 확통을 많이 안 들어? 그럼 1등급이 좀 적게 나오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1등급을 딸 거냐? 진짜 100점 맞아서 1등급 딸 거냐? 아니면 애들이 기하를 좀 많이 들으니까 기하 가서 조금 더 경쟁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하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해마다 학생들의 경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를 지금 좀 많이 선택하는 추세고 사실 뭐 이제 또 수능이 조금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는 일반고 학교와 별반 다를 건 없고요. 이제 2학년 1학기 넘어가면서 수원 수투를 동시에 배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수원 수투에 대한 부담이 커요. 2학년 올라가면서 부담이 확 커지게 됩니다. 수원 수투를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이걸 두 번을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이 겨울방학 때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수원 수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냐?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어, 예습을 좀 많이 해놓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잘 보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대체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어쨌든 미적분으로 2학기에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도 미적분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상고 내신 특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고랑은 완전히 달라요. 상상고 내신은 100% 주관식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항수는 2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게 1학년 학생들은 원래 조금 달랐었는데 작년이랑 올해부터 22문제로 약간 고정이 되었고요. 22문제 중에 4문제가 서술형, 뭐 18문제가 뭐 주관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주관식이랑 서술형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주관식은 말 그대로 답만 맞으면 되고요. 서술형은 풀이까지 보는데 이 풀이를 상당히 깐깐하게 보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배점이 상당히 커요. 이게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40점 정도의 배점을 가져요. 그래서 한 문제당 거의 10점 가까이 되는 걸 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뭔가 실수가 나왔다? 그럼 조금 얄짤없이 점수를 많이 깎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주관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쏟는 편이에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왜냐면 객관식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풀이를 막 풀어서 답이 나왔는데 보기에 답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일단 안도가 되죠. 맞게 풀었구나. 그러면서 고를 수가 있는데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내가 답이 나왔는데 답이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답에 루트가 들어가도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혹시 내가 틀린 부분이 없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음수가 나왔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진입한별 문제인데 답이 몇 개인지 안 알려줘요.
심지어 작년 2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가 10개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걸 골라라. 근데 옳은 게 몇 개인지 안 알려줘요. 그럼 이제 당황스럽죠. 그게 2번 문제였었어요. 학생들이 첫 페이지 딱 보면은 빈칸 이렇게 네모가 길게 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기억부터 지읒 막 이렇게까지 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본인의 실력보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은 시험이었고요. 근데 난이도는 그럼 어렵냐?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산고가 상산고 하면 수학의 정석, 수학하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난이도를 보게 되면 인근 강남 일반고학교 시험들보다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냥 보기만 없는 조금 쉬운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계산력이 상당히 조금 중요한 시험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결국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상산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수학은 대부분 다 잘하겠죠. 그래서 애들이 수학은 다 잘하는데 시험이 조금 쉬워요. 시험이 조금 쉬운데 다 주관식이라서 실수한 사람들이 나오면 바로 그냥 등급이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원래 봤던 점수보다 확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을 좀 갖고 왔는데요. 작년 기준입니다. 2022년 평균 기준이고요. 1학년 평균은 뭐 78에서 80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2학년 평균도 수원스투가 비슷하게 한 80 초중반으로 나와요. 근데 아마 다른 일반고 평균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강남 인근에서 평균 구하라고 하면 한 50 언저리 나옵니다. 그리고 1컷이 한 90 초중반 이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그러면 평균이 80대라는 거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시험을 엄청 잘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잘한 학생들끼리 보기 때문에 좀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미리 좀 주관식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연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주관식으로만 되어 있는 교재가 시중에 많지는 않아서 대체로 뭐 상상고 담당하시는 저와 같이 뭐 상상고 내신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주관식 문제로 자체 교재 만들어서 제작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면서 1학년 때 성적을 봤죠. 이제 1학년 때 성적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난 정시였구나. 나의 길은 정시였구나 하면서 1학년부터 결정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학교에. 왜냐면 특히나 상산 같은 경우는 정시가 조금 센 학교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시 괜찮아. 나 정시 잘 보면 되니까. 약간 이런 그 자신감들이 조금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2학년부터는 조금 내신 따기가 수월해지는 면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수원스투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신을 챙기는 친구들이 조금 줄어서 경쟁자들이 조금 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생각보다 뭐 자체 제작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중 교재 변형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 내신 고쟁이나 EBS 올림포스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2학년부터는 거의 모의고사나 뭐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이후에 학교 프린트 비중이 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교 프린트가 거의 다 모의고사 문항들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시키면서 이거 동시에 정시까지 챙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학교 프린트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는 게 수학 관점에서는 정시 공부까지 대비가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나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더라도 수학 공부는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 프린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기출문제 몇 개를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학교 프린트랑 똑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물론 너무 쉬운 문제들은 아니고 학교 프린트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예시를 가지고 온 건데요. 뭐 20년도, 22학년도 1학년 중간고사 문제들이고요. 이게 뭐 센에 나와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근데 워낙 유명한 고등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교재에나 실려 있는 파트이기는 해요. 그래서 상산고 시험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냥 센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도 내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사주 1등급 수학 문제라고 해서 파사주 1등급이라고 하는 교재가 또 나름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2021년 1학년 중간고사, 2022년 중간고사 문제를 보시면 거의 생긴 게 비슷하죠. A, B, C 세 개 더해 놓은 거, 제곱한 거 더해 놓은 거, 세제곱한 거 더해 놓은 거. 근데 똑같은 문제가 뭐 교과서에 문제집에도 실려 있더라.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엔 문제집 많이 풀어보고 수학 문제 자체를 많이 학습한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학년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린트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 프린트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올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인데요. 2학년 학교 프린트 문제와 2학년 중간고사 문제가 그냥 똑같습니다. 숫자만 좀 달라졌죠. 마지막 줄에 OAB의 넓이가 50 이하였는데요. 이번엔 OAB의 넓이가 25 이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 프린트 문제를 풀어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도 똑같이 낼 거니까 너희 수업 잘 들어라. 내가 이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제 풀이를 해주시면 우리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프린트 문제고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뭐 여기 보시면 en-1fx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밑에 맨 밑줄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1개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01개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뭐 거의 다는 아니고요. 나머지 뭐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시험 직전에 학생들에게 작년 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풀려보게 해요. 그냥 애들한테 프린트 해줘서 풀어보자 하면서 풀어보고 거기서 문제 내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보강 가게 되면 학생들이 실제로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모의고사 풀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의고사 공부가 곧 내신 공부랑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개념이에요. 개념. 이게 개념적으로 좀 부족한데 문제만 풀다 보면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수학은 결국 내신이 50이고 개념이 50이고요. 문제풀이가 50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보통 문제풀이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문제풀이를 해야 수학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결국에는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이 진입한별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안 잡혀 있으면 풀 수가 없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특히나 잘하는 학생일수록 개념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더 이제 만약에 학교에 가기 직전에 개념 같은 경우는 한번 확실히 잡아놓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각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념 한번 확실하게 잡아놓고 학기 들어가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는 게 실제로 내신 대비해서는 가장 유리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수능이랑도 연계가 조금 돼요. 최근에 수능 유형이 이제 문이과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유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또 어떻게 수능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려워지는 방향보다는 뭐 쉬워지는 방향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될 거예요. 이게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냐면 수식적으로 뭔가를 풀어냈었어야 돼요. 복잡한 수식을 문제에서 막 주고요. 그럼 학생들은 그 수식을 보고 진짜 그냥 문제를 풀어내는 거였다라면 최근에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글로써 뭔가 막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써 이 문제에 대한 조건들을 막 주고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길게 주어져 있는 그 글을 보고 아 이거 이 얘기구나, 이거 이 얘기구나. 즉 글로 되어 있는 어떤 문제에서 힌트들을 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내기 위해선 결국엔 그 문제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개념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평가원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념적인 부분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정확한 계산이랑 빠른 계산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는. 내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혹시 틀리지 않을까? 혹시 계산을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기 위해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22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계산 실력이 한 문제당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2분이죠. 마킹 시간 이런 거 다 제외하면 그러면 진짜 계산력이 빨라야 되고요.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계산 빠른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암산으로 거의 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계산이 느린 것 같다? 내가 좀 풀이가 느린 것 같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계산 속도를 올리는 연습도 조금 해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려운 문제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조금만 중간 난이도, 조금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계산력엔 조금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학생들이 조금 문제 속도가 느리다, 풀이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단순 개념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 좀 많이 풀리면서 속도를 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모의고사는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결국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 풀어봤던 문제인데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신 대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더라. 모의고사 문제들 많이 풀어볼수록 결국에는 정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도 어쨌든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의대는 최저 기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3합4, 4합5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수능도 잘 받아야 돼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계속해서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가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신 얘기를 조금 드렸었고요. 사실 내신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남은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제가 저는 이제 상상고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 이 상상고가 어떤 장점을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이 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상상고의 장점은, 물론 이건 전국자사고나 어떤 과거 영재고 다 비슷한 느낌일 텐데요. 이 학업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원에 오기 전에 고3이랑 재수생 학생들을 좀 많이 수업을 했었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면 가장 안타까웠던 게 보통 고3 때 정신을 많이 차려요. 고3 때 이제 나 공부 좀 해야겠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해요. 물론 19살, 20살 어린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 1년이 너무 아까워서 이걸 내가 18살 때 알았더라면 17살 때 조금 더 해야 되는 걸 알았더라면 하는 걸 상당히 안타까워해요.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19살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부 쪽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 1년이잖아요. 그럼 19살은 그냥 모든 학생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살 때 공부를 한다라는 건 또 약간 좀 마음적으로 힘들거든요. 왜냐면 내 친구는 19살 때, 내 친구들은 고3 때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나는 공부를 하고 있네. 약간 이런 그 마인드적으로도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신은 조금 일찍 차릴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학업 분위기가 사실 너무 잘 잡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좀 그래도 몇 년 된 이야기긴 하지만 10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반이 특히나 그런 학업 분위기가 좀 센 반이었었어요. 저희 반 같은 경우가. 근데 저희 반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야자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재채기가 나와서 재채기를 한번 이렇게 했어요. 좀 이렇게 그래도 조심히 이렇게 딱 했는데, 재채기를 하고 고개를 딱 들으니까 모든 학생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조용하고 애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깼다 이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처음 이제 학교에 갔을 때는 너무하다 이 학교.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진짜 이게 엄청 장점이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일반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지금은 아니지만 뭐 이전에 재수생 고3 애들을 가르쳤을 때 진짜 학교 분위기가 중요하다.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애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게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애들은 분위기에 정말 잘 휩쓸리는데, 내가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 놀고 있으면요. 그러면 난 왜 공부하고 있지? 왜 나만 힘들게 이러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요.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 정도 하면 나 좀 하는 것 같은데? 나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좋은 학교, 좋은 의대를 가고 싶으면 결국에는 그런 데 갈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안 잡혀 있는 환경에 들어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경쟁 상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애들보단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걔네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만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애들이 의대를 가는 거군. 난 진짜 의대를 갈 애들이랑 경쟁을 하는구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상상고의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물론 빡세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시 성적인데요. 앞서 그 맨 처음에 이춘우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상상고 하면 의대를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뭐 복수 합격 다 해가지고 한 2, 300명, 200명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큰 학생들에게 자극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숙학교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학년별로 층은 다 나뉘어 있어요. 기숙학교 기숙사들이. 근데 그냥
항상 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형들이거든요. 형 누나들이거든요. 아니면 아는 그냥 또 선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곧 요새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축구에 미쳐 있습니다. 이 상상고 학생들이 공부만 할 것 같은데 축구를 또 엄청 좋아해요. 또 거기 뭐 엘리펀트라 그래서 축구 동아리도 엄청 크게 돼 있고 막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점심시간에 같이 축구하던 형들 주말에 같이 축구하던 형들이 저 형 어디 갔대 그러면 저 형 의대 갔대 저 형 영대 갔대 저 형 서울대 갔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학생 때도 느꼈던 건데 야 그 사람이 의대 갔다고 그 사람이 서울대 갔다고 나도 가겠는데 약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더 생기는 거죠. 야 저 사람도 갔으면 나도 갈 수 있겠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는 한 명, 두 명 의대 가면은 야 저런 사람이 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가? 이게 조금 생겨버려요. 그래서 입시 성적이 좋다는 건 물론 입시 성적이 좋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잘 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자신감은 가져요. 아, 나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열심히 하니까 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져 있어요. 그냥 대체로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은 못 간다라는 생각은 보통 안 해요. 대체로 뭐 일반고 친구들에게 너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과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아, 잘 몰라요. 이게 대부분의 대답인데 상상고 학생들 내신 수업하면서 제가 어디 가고 싶어 물어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저 어디 의대요? 저 어디 치대요? 뭐 어디 과요? 어느 서울대 어느 과요?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걔네는 거기는 당연히 가겠지. 여기 못 가면 여기는 가겠지.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의 그게 딱 돼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봐오던 저 형은 좀 모자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형들도 막 의대 가고 있고 서울대 가고 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럼 나도 충분히 하겠네라는 게 확실히 좀 학교 분위기가 자체가 확실히 좀 잘 잡혀 있다. 그리고 이런 자극 때문에 학생들이 또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죠. 이게 엄청 시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명사특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사특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한 2주, 3주에 한 번씩 강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때는 사실 좀 좋은지 몰라요. 이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가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제 학교에 가면 명사특강을 항상 했었었는데 어 별로였죠. 왜냐면 주말에 가서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오셔서 막 말씀을 해주시면 1학년들은 보통 거의 취침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이게 강당 의자가 편해서 강당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끝나 있어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한 번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정말 유명했던 인강 선생님이 한번 여기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수학 선생님 중에 엄청 유명하셨던 분이 지금은 뭐 그렇게 있진 않으시지만 엄청 유명하셨던 분이 한번 명사특강을 오셨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학교가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명사특강 다 한번 들어보게. 왜냐하면 대체로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었어서 그래서 실제로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명사특강을 집중해서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상상고 졸업생들도 정말 많이 와요. 상상고 졸업생들이라고 하면 대체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의대가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본인이 어떻게 고등학생 때 살았고 난 어떻게 공부했었고 그랬더니 물론 이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과에 가면 뭘 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그런 걸 듣기가 힘들어서 학생들은 그냥 막연해요. 내가 그과 가면 그냥 그렇게 살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명사특강이라는 게 상당히 그걸 구체화시켜 줍니다.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결국 얼만큼 노력했을 때 어떤 목표에 도달하더라. 어떤 결과에 도달하더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게 구체적인 길이 쫙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어 저는 명사특강이 상당히 좋은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지루하다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명사특강이 진짜 좀 어떤 목표를 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잡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명사특강을 보면서 아 나도 좀 나중에 이제 저런 사람 이렇게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을 하고 싶다. 뭔가를 바꿔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 나중에 이제 들었을 때 학생들이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상상고는 학생이 가고 싶어야 합니다. 학생이 가고 싶어야 해요. 이게 은근히 사실 중학생들이 상상고를 가기 위한 목표의 가장 큰 아마 제 생각엔 한 70% 이상은 의대를 가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대를 가고 싶다라는 게 중학생들이 보통 나 의사가 돼야지, 의대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대체로 어떠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죠. 학원이 되었든 아니 부모님이 되었든 이 의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지금까지 중학교를 이 다 인근에서 살았잖아요. 뭐 요 동네가 됐건 아니면 초등학교 나온 중학교 나온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거기가 세상의 전부거든요. 근데 상산고를 간다는 건 거기를 떠나서 전주라는 아예 새로운 동네로 떠나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친구들이랑 아예 다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멀어지면 뭔가 많은 것들을 잃는 기분이잖아요. 저 역시 이제 상산고를 갈 때 그런 기분이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산고를 가는 걸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크게 목표가 없다라면 그냥 주변에서 의대 가야지라고 해서 그럼 나 상산고 가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막상 상산고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친구들이랑 떨어지면 나 혼자 얘네랑 다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제가 지내보니까 멀어지진 않더라고요. 멀어지진 않는데 학생들은 모르죠, 아직은. 근데 결국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상산고에 가고 싶다라고 계속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가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상고를 뭐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시 설명 같은 거 하면서 한번 같이 가볼 수도 있고요. 학교가 워낙 이쁘게 돼 있어서 사실 가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잉어도 많고요. 뭐 안에 막 동네도 크고 그 잉어 네 이거는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네 아무튼 이 사장님이 잉어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뭐 비단 잉어가 뭐 몇백 마리 가까이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저거 한 마리가 얼마일까 항상 학생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좀 가고 싶게끔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건 뭐 수업적인 부분이랑도 좀 연관이 되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너희가 상상고를 나왔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다.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상상고를 직접 나와 보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렇게 멀어지지도 않더라.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의 안 올라왔었는데 저 이제 저 중계동에서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하고 상상고를 갔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저 친구들이 막 그냥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막 고생했다면서 밥 한 번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멀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가면 또 새로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저랑 같이 잘 지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면서 학생들 스스로 상상고에 가는 게 꼭 내가 뭔가를 다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던 동네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물론 학업적인 이야기도 해줘야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상고가 시간 활용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야자나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자유로워요. 그러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어, 제 친구가 어차피 이건 보진 않을 테니까 제 친구 중에 이제 두 분이 다 성균관대 교수님이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학원도 계속 다니고 뭐 새벽까지 항상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상상고에 딱 왔더니 그게 없어진 거죠. 압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상상고에서 꽤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좀 해야겠다.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시스템 자체가,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 두세 명은 또, 좀 자유로운데? 주말에 나 마음껏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약간 이런 환경이 되다 보면은 조금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주도 학습을 진짜 잘 해야 됩니다. 본인 시간은 본인이 짜서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썼던 플래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했는데 상상고 딱 가서 첫 시험 봤을 때 제가 한, 한 300등 이렇게 나왔어요. 수학이. 저는 항상 수학을 이제 이 중학교 때까지는 누구나 이렇게 잘 봤다가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등수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좀 많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와, 내가 그냥 진짜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신을 준비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손을 좀 놓고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정시를 준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내신 공부할 때 난 어차피 정시라 시간 많은데 약간 이런 생각에 조금 안일하게 1년 정도를 보냈었고요. 2학년 때부터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제 학교 2년 선배 중에 뭐 이제 뭐 어떤 선배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수능을 다 맞은 거예요. 수능 전 과목 만점을 맞고 그분이 학교 인터뷰, 뭐 뉴스 인터뷰 이런 것들에 다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도 엄청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2013년, 4년 이 정도에 엄청 이슈가 됐었어서 그걸 학교에서 엄청 그 광고를 많이 했겠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야 멋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학교를 잘 간다, 의대를 간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었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수능 다 맞고 뉴스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가 제 2학년 때 꿈이었어요. 2학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2학년 1학기 때는 조금 이제 마음을 잡아갖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정시 공부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매일같이 한 16시간씩 공부를 했었거든요. 15시간, 16시간씩. 그때 세웠던 플래너가 이 플래너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11시간이죠. 11월 27일, 그러니까 고2 11월 때부터 이 11월은 수능 7, 8일, 수능 8, 9일 전 제 플래너인데요. 저 때 보시면 자기주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모든 시간을 제 스스로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상 같은 경우는 2학년 말부터는 자습을 정말 많이 줍니다. 정시가 워낙 메인인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정도를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아마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계획은 15시간으로 세웠는데 14시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야자 때 눈이 와서 집중력이 흐트러졌대요. 그래서 반, 반성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반성한다. 근데 밑에 귀엽게도 그치만 내년 내 시험지에도 저렇게 눈이 내리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 이제 시험에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15시간 공부를 하겠다 해놓고 14시간을 했을 때 좀 집중력이 안 좋았다, 반성한다 이런 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1월 28일 다음 날인데 다음 날에 이제 보면은 쉬는 시간에도 안 쉬고 잘한 듯 오늘 같이만 1년을 보내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반성하고 그 다음 날 좀 잘한 거죠. 그리고 뭐 고3 때 7월, 고3 이제 7월 여름방학 이제 장마 시즌 되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장마 끝나고 해가 뜨니까 뭐 잘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밑에 써놓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주변에 다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입시라는 게 정말 힘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중학교 때 느꼈던 압박감이랑은 또 다를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느끼는 압박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부모님께서도 잘 격려해 주시고 주변 친구들도 잘 격려해 주겠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잘 버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유지가 돼서 뭐 11월 4일, 11월 5일 저 때도 한 16시간씩 공부를 이렇게 해서 잘 쭉 유지해 왔다.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상상고에서 서울대 의대랑 가천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이랑 합격자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공부 혹시 어느 정도 했냐라고 했더니 16시간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15시간, 16시간씩. 그래서 비슷하구나. 지금도 학교 분위기가.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가게 됐을 때 학생들이 마음만 제대로 먹고 나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만 딱 있으면 사실 공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좀 준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이제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 원하는 것들 잘 이제 얻어갈 수 있으면 사실 뭐 학부모님들 좋고 학생들도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건 학생들이죠.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본인의 고생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니까. 근데 아직은 그 힘듦을 그 나중을 얻어내는 것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또 이제 본인이 노력하면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있어서 학교 후배들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상상고 내신 관련 그리고 생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오늘 준비된 설명은 여기까지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